(2023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 들어서 무려 53% 올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의 이제 3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권가는 엔비디아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쓰이는 메모리 때문이겠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를 다니는 친구 몇 명이랑 만나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야,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진 적이 있었냐? 우리는 늘 1등이었는데 언론에서는 맨날 우리가 뒤쳐졌대. 2등이 1등 잡았다는 뭐 그런 그림이 언론사들한테는 잘 팔리는 소재긴 한데, 야,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한테 진 적이 없어. 이거 유튜브로 소스로 쓰기 좋지 않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찾다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가 우리가 HBM 1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곧바로 SK하이닉스 박명수 부사장님께서는 우리는 시장 초기부터 경쟁력을 축적했고 시장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맞받으셨습니다. 와, 참 살벌합니다. 서로가, 그것도 기업 사장님급들이 1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 대체 HBM이 뭐길래 또 이렇게 뜨거운 걸까? 먼저 HBM을 제가 딱 30초 정도 내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쌓아서 연결을 한 겁니다. D램은 쉽게 생각해서 요런 옆에 있는데 책상 같은 것들이에요. 공부를 할 때 책장에서 뭐 책을 막 꺼내가지고 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 쉽게 가져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지게 됐어요. 책상 위에 책을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HBM이 필수가 된 거죠. HBM은 저장 공간도 기존의 D램보다 훨씬 더 높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 기존 D램이 산 입구에서 산 정상까지 느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라면 HBM은 초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초당 처리 속도가 무려 1.15TB예요. 영화 23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요 근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보다 빨랐다, SK하이닉스 HBM 초격차 지속, HBM 이름 바꿔라, 큰손 엔비디아 요구에 고심하는 삼성전자, AI 선점한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올라탔다, 엔비디아 HBM 공급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진실 공방. 와, 정말로 살벌한 기사들이에요. 서로의 뉴스룸에서 서로가 최고라고 강조하고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뜨겁다는 증거겠죠? 팩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누가 공급할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2013년, 무려 10년 전부터 업계에서 가장 먼저 HBM을 개발을 하며 삼성전자보다 좀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의 성능도 현존 최고 용량 수준인 24GB고요. SK하이닉스는 최신 규격의 최고 용량 제품을 제일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손 엔비디아 형님이 나타난 겁니다. 엔비디아는 전세계 AI 반도체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 딱 한 곳이랑만 단독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를 메인 공급사로 낙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메인 벤더라고 점쳐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세대 메모리를 선도하는 이미지가 누가 되냐, 이것도 있겠고, 또 가격이 HBM의 가격이요, 기존의 D램보다 한 6배에서 7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불황을 맞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들에겐 수익성 개선의 돌파구예요. 시장 규모는 아직 1조 4천억 수준으로 작지만 무려 연평균 36%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거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의 점유율은 올 6월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입니다. 언뜻 보면 압도적인 격차를 낸 것으로 보이나 D램의 시장 규모가 적을 땐 60조, 많을 때는 9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HBM은 이제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막 첫 삽에 딱 뜬 거예요. HBM의 시장 규모가 2027년에 한 7조 원 정도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D램은 이 시기에 시장 규모가 1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하이닉스가
이제 HBM에서는 약간 더 앞서 있으나 전체 메모리 시장 규모로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크게 앞서 있긴 합니다. 비유를 해드리면요, 포르쉐에서 최고 성능의 이제 최첨단 자동차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민차, 그리고 더 많은 시장 규모를 장악하는 것은 현대 기아의 소나타랑 K5 같은 국민차이듯 최신 기술이고 성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기술을 한 번에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서 나가는 하이닉스도 대단하지만 삼성전자 위기론이 나오면서 뒤처졌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된 시장에서 승패를 가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적어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에 나타날 HBM 6세대인 HBM4까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두 기술을 접목하여 HBM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연구들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이 1위가 되든 하이닉스가 1위가 되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반도체 전공자였던 사람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두 군데가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다소 국뽕스럽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두 기업의 계속되는 경쟁과 발전을 기원해봅니다. 삼성전자의 황상윤 부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SK하이닉스의 박명재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